사람 너가 더 잘 맞다. 좋은데 나? 나 기분이 좋은데? 그런 거 같은데? 너가 나한테 보내준 점수 보면은 맞는 거 같아. 그래요. 근데 하나가 무효 처리해가지고 네, 다 같이 올랐어요, 그럼 점수가. 제가 이건 떨어졌어요. 그 96.5점을 100점으로 만든다는 거죠. 하는데 그냥 무효 처리. 좀 약간 정상적인 학교가 없네. 자, 963번 하겠습니다. 수업을 늦게 시작해버리게 돼서 미안하고 11시가 조금 넘을 것 같은데 미안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선생님이 상담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나 내 수업 하고 싶고 이제 나 밑에 선생님도 많으니까. 근데 이번 거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들어와서 바로 약간 지목하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과 상담하고 싶다. 이렇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해야지 뭐 어떡해. 네, 뭐 갑자기 와서 갑자기 하는 거라 좀 어쩔 수 없었어요. 네. 네, 여러분들도 처음에 왔을 때 상담했을 때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그렇게 생각해 주면 감사하고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네, 따지고 보면 성민이는 상담을 안 했는데 성민이는 안 했죠. 성민이는 오빠가 있었어요. 군대에서 열심히 뺑이 치고 있는 오빠가 있겠죠. 봅시다. 963번 왜 이래 이거? 분필이 다른 분필보다 뚱뚱해서 안 들어가요. 그냥 쓰지 뭐. 자, 가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니까 좌우로만 움직이고요. 1차원 운동이죠. 좌우만 있고. 근데 얘가 좌표가 이렇게요. 좌표를 원래 X라고 써줘야 되는데 얘네 F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 정도는 차이가 있죠. 운동 방향이 두 번만 바뀌도록 되니까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뀐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것 자체가 이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면 제가 지난번에 강조한 거를 눈여겨 듣지 눈여겨 듣는 건 이상하죠? 네,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뭘 강조했느냐? 속도가 속도 문제에서는 시각은 0 이상만 볼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걸 안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맞은 친구 한 명인데 그러면은 그 친구 제외한 나머지는 그걸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미치식이죠? 예, 속도식은 얘를 미분한 거가 될 거고요. 이게 될 거고요. 이 친구가 근을 그러면 두 개를 가져야 되는데 근 두 개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이 3차 함수가 관통근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야 부호가 바뀌니까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네.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네.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네.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이. 무작정 근을 두 개로만 생각하시면 이거는 운동 방향 한 번밖에 안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 갔죠. 얘는 근이 맞는데 오른쪽 가다가 잠깐 멈췄다 오른쪽이면 오른쪽 가다가 잠깐 멈췄다 오른쪽이면 방향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관통근이 두 개 나와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3차 함수 관통근 두 개 못 나와요. 3차 함수와 관통근 두 개가 어떻게 나와? 세 개지. 나왔다 하면 세 개지. 아니면 한 개거나. 보세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냐고? 아니라니까. y축이 0 쓰면 된다니까. 그래서 시각이 0보다 클 때 관통근이 두 개 있으면 되겠다가 이 문제의 해결 방식이죠. 네.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속도가 속도에서 정의역은 0 이상만 보는 겁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고 자 그럼 저는 양수 쪽에서 근이 두 개 나왔으면 좋겠어. 관통근이. 그러니까 얘는 0을 한 다음에 A는 으로 갖춰서 이렇게 쓰고요. 쓴 다음에 이 친구를 제가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고 자, 이 친구가 0,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일 건데 자, 이렇게 생긴 친구에다가 내가 뭘 해줄 거냐면은 A라는 선을 그어줄 거예요. 네, A선을 그었을 때 여기 Y축 그린 다음에 Y축의 오른쪽에서 관통근 두 개 나오게 이렇게 A선을 그려야
양근 2개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을 구하려면 자 여기가 y축이었을 거니까 x축이었을 거니까 a의 범위는 0보단 작아야 되고요. 이거는 내가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차피 여기 안 볼 거잖아요. 0 이상만 볼 거잖아요. 시각은 0 이상만 된다니까요. 극소값만 찾으면 되죠. 극소값 1에서 나옵니다. 루트 3대 1이겠죠? 네, 이 비율 범위. 그러면은 네, 1 넣을게요. 1 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8이죠. 아, A의 범위는 요거죠. 네, A가 0과 마이너스 8. 요 사이에 있을 때 양근, 관통근 2개 나오는 겁니다. 정답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운동 방향 바뀐다는 걸 다시 한번 써놓는데 뭐라고 써놔요? 관통근이어야 돼요. 속도 봐봐요. 운동 방향은 속도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방향이 바뀌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예요. 즉 관통근일 때예요. 그렇죠? 근데 그 관통근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양수에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얘도 개념적인 부분이 중요한 거지 문제는 어렵지가 않잖아요. 개념적인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거 실수를 진짜 많이 해요. 다 그려놓고 근 3개 막 찾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문제는 977번하고 8번인데 7, 8번 문제 좀 봅시다. 둘 다 할게요. 8번을 하면 7번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8번을 할게요. 978번 하고 7번 틀린 친구 2명은 다시 한번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안 풀어준다기보다는 본인이 틀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가 데일리 테스트를 잠깐만요. 데일리 테스트에 대해서 고민 중인데 데일리 테스트를 할 바에 그냥 본인들 틀린 문제를 다시 풀게 하는 게 좀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일찍 와서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 남겨서라도 틀린 걸 좀 풀고 가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진 않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 이번 주 금요일 수업이 없습니다. 공지했듯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남아서 마플 틀린 거는 다시 한번 보고 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틀린 걸 보고 계실 때 제가 학원에 엔간하면 있을 거예요. 금요일은 없을 것 같은데 월수는 있을 것 같거든, 경기가. 그러니까 그때 풀고 저한테 검사를 받든 아니면 얼굴 도장을 찍고 가도록 합시다. 네, 틀린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집이 멀어서 택시가 필요하면 택시를 보내드릴게요. 태워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시험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맙시다. 네. 자, 30도인 이 친구가 여기 이 점에서 공이 위에 올라가 있고요. 공의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의 지름도 고려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는데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 속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보세요. 이 공의 움직임은 이미 줬어요. 공의 위치식은 이미 줬잖아요. 46.1 마이너스 먼저 쓸게. 마이너스 4.9 t제곱 플러스 46.1이죠. 4.9를 주는 이유가 중력가속도 때문이죠. 이제 미분하면 9.8 중력가속도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 이 친구가 결국 이거잖아요. 우리 속도식은 이미 벌써 알아요. 위치를 아니까 속도식은 얘를 미분한 마이너스 9.8t입니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얘가 경사면에 부딪힐 때 그때의 시각이 언제를만 찾으면 되는 거죠. 이걸 조금만 그 시각을 대입하면 속도 바로 나오니까요. 얘 좀 크게 그릴게요. 공을 이따만하게 그릴게요.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은 공이 이렇게 여기에 부딪히겠죠. 이렇게 크게 그려줘도 답이 없네. 안 되겠다. 공을 더 크게 그릴게요. 그래서 엄청 크다고 치고 우리가 이 부분 확대해서 본다 치고 공이 이제 엄청 큰 공이 여기에 닿았습니다. 닿았다고 칠게요. 이상한데요. 닿았죠? 여기 그러면은 처음에 만난 이 접점이 생기죠. 접점이 생기죠. 이때가 처음 닿은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원 문제는 항상 똑같아요.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여러분들 중심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접선이 됐을 거 아니에요. 딱 접하니까 이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수직이죠. 그럼 자동으로 어떤 게 생겨요? 이런 직각삼각형이 생기게 되어 있죠. 얘네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네, 반지름도 그은 거잖아요. 제가 지금 반지름 그은 거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아니 여기가 30도야? 그럼 여긴 60도겠지. 그럼 여기 30도겠지. 자, 이 친구와 닮은 직각이 원에도 생긴다 이겁니다. 경사면이랑 같이 해서 뭐라고요? 반지름이 얼마라고요? 반지름이 루트 3이랍니다. 이 공의 반지름이. 그러면 아이고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이거 여기가 2가 되었죠. 2가. 그쵸? 얘가 누군데? 지금 내가 구한 이게 누구야? 아, 지면과 중심 사이의 거리죠? 그렇죠? 이 높이를 제가 구한 거죠. 지면과 중심 사이의 높이를 구해버렸으니까 뭔 얘기예요? 이 HT가 바로 높이인데 이 아이의 위치, 중심의 위치 얘가 2가 될 때를 구하는 거였네요. 이 문제는 그렇죠? 제가 2가 될 때를 구하는 거였어요. 이 점이 쭉 떨어지다가 H 값이 딱 2가 되었을 때를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T가 나오겠죠? 네, 넘어가시고 마이너스 44.1인가요? 아닌데? 이상하다. 이거 빼기를 못하죠. 46.1 이 더하면 네, 마이너스 44.1 그죠? 맞죠? 이상하네. 맞겠지? 왜 이렇게 되지? 네, 맞겠지. 자, 맞고요. 다음에 4.9 나눌게요. 얼마였는데? 9면 될까요? 네, 9면 되겠네요. 9, 9, 87, 9, 36 맞죠? 그러면 t제곱이 9구나. t가 3초일 때구나 나왔습니다. 3초 아니죠? 양수만 볼 거예요. t는 3초일 때는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죠? 3판에 24, 39, 27, 29.4 현재 속도는 마이너스 29.4였겠네요. 떨어질 때 딱 부딪혔을 때. 그쵸? 네, 3번입니다. 이것도 역시 개념이 중요한데 공이 부딪힐 때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이걸 부딪힐 때 지면에 부딪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지면에 부딪힌다는 건 이 경사면을 뚫었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경사면 네 여기 언저리에 딱 부딪히면은 그때 아까 살짝 떠있죠. 떠있죠. 부딪히고 튕기는 거. 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977번 역시 같은 문제입니다. 밑에 게 터프인 이유고 위에 게 노말인 이유는 그냥 숫자가 위에 건 깔끔해서 밑에 거는 들어서입니다. 자 봤을 때 자 가볼게요. 981번입니다. 직선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제동이 걸린 후 제동이네요. 네, 멈추는 거 움직임 거리를 썼더니 자 xt라고 좀 써볼게요. t에 대한 함수인 x는 마이너스 3t의 제곱 더하기 30t라고 하네요. 자, 이 자동차가 목적지에 정확히 정차하려면 목적지로부터 A미터 지점부터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이런 거죠. 제가 볼게요. 위치인데 제가 말했죠. 제동거리 문제는 웬만하면 V를 쓰는 게 좋아요. 이것도 외우세요. 그리고 제동거리뿐만이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적분해서 속도가 나오거든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문제를 VT로 푸세요. 얘로 푸는 게 좋아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VT는 예를 들어 VT를 써볼게요. 얘가 뭐 30이고 기울기 마이너스 6으로 떨어지면 여기 5겠죠? 그쵸? 이 정도는 맞죠? 그쵸? 이게 VT 그래프인데 보세요. 이 그래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바로 보이고요. 이 그래프를 적분해서 넓이를 구하면은 이동거리나 위치가 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VT가 중간에 있는 애잖아요. 위치랑 가속도의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VT 그려놓고 위아래, 그러니까 위치나 가속도를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점에서의 가속도가 궁금하면 이 점에서의 기울기 보면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0부터 5까지 이동거리 궁금하면 이 넓이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VT가 제일 편하긴 한데 거기에 and 제동거리는 더더욱 VT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얘기하는 바가 뭐죠? 이거죠. 야, 현재 속도가 0초에서의 속도를 VT로 발휘할 수 있죠. 미분하고 0을 대입하면은 현재 속도가 30이구나. 30인데 30인 친구가 쭉 속도가 떨어져서 언제 속도가 0이 됐을 때를 찾아줘야 되겠죠. 이때 시각이 5초예요. 이 자동차 5초면은 멈춰요.
그쵸? 그럼 이 문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야 0초부터 5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해라 이건 거잖아요. 그래야 딱 맞게 속도가 0이 되면서 멈출 거 아니에요. 자 이동거리 뭐라고요? 여기 넓이인데 적분을 배웠다면 근데 만약에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멈췄을 때가 5초인 걸 알았으니까 여기에 5를 집어넣으면 그때 위치가 딱 나오겠죠. 그쵸? 5를 넣어볼게요. 75네요. 그쵸? 아 이 친구 시작점부터 밟아서 멈출 때까지 75m 이동합니다. 딱 75m 전에 브레이크 밟으면 되는 거죠.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993번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열심히 풀어왔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질문하는 걸 보면요. 그러니까 숙제를 잘 해보셨고 더더욱 잘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마플은 무조건 잘 풀어야 되겠다.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마플, 자이, 별 2개까지는 꼼꼼히 다 풀어본다 라고 해주세요. 지금이 기회인 게 연수여고 친구들이 공부를 전반적으로 잘 안 해요. 여러분들 말고도 학교 애들이 잘 안 해요. 시험지가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인천여고 시험지랑 연수여고 시험지랑 이제 시험지가 있으면 둘 다 1등급 커트라인이 70점대 후반이거든요. 비슷하게. 근데 웃긴 거는 인천여고 게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다 같이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하면 점수가 나온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 너네 수학 시간에 수학 수업 열심히 듣는 애가 몇 명이나 되냐? 다 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잖아. 다 안 하잖아. 그치? 지금이 진짜 기회야. 이번 기말고사라고 해서 별다른 게 바뀌는 게 있을까? 없지. 애들 역시 이럴걸? 이번에 점수 받았을 때 다들 충격 먹었겠지만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근데 막상 커트라인이 낮으니까 애들도 안심했잖아. 아 내가 못한 게 아니었네? 문제가 어려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아니라고. 진짜로. 학교 시험이 너무 쉬웠냐? 아, 그런 뜻이 아니야. 교과서에서 다 냈는데 못 풀었다가 문제인 거야. 학교쌤이 교과서 문제는 수업 시간에 풀어줬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교과서 문제와 비슷한 레벨의 마플과 자이스토리 별 2개까지 그리고 이번에 교과서 많이 풀 거고 이런 것들 열심히 해주세요. 성적이 무조건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네. 그리고 너네 학년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니까 그 역시 좋은 거지. 근데 같이 안 하면 다 배웠죠. 그렇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50인 반구 모양의 용기에 물의 높이가 매초 2초씩 올라간대요. 네, 매초 2초씩이 아니라 매초 2cm씩 올라간대요. 물을 넣기 시작한 지 20초가 되는 순간 수면의 넓이의 영역이에요. 이 부피가 아니라 넓이에요. 그럼 쉽죠. 부피면은 무조건 배워야 할 수 있어요.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이 넓이를 구하려면 제가 이 반지름 알아야 되겠네요. 그럼 차라리 얘를 언제나 3차원 문제는 2차원으로 푸는 게 좋으니까 2차원화 시키고요. 자, 반 9를 2차원화 시키면 반 1이 되겠죠. 반 1이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이만큼이 찼으면 자, 선을 쭉 내렸을 때 제가 이 길이가 궁금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9가 나오면 피타고라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타고라스를 하기 전에 또 뭐 해야 돼요? 원 문제예요. 중심과 반지름 그려야죠. 반지름 이런 데 안 그릴 거잖아. 이런 데 이어야지. 여기 50이래네. 50이래네. 저가 내가 알고 있는 높이가 얘야. 얘가 매초 2씩 올라가니까 여기 2t라고 쓰면 될 것 같잖아. 맞잖아. 2t잖아. 1초당 2씩이면 t초 후에는 2t일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쌤 다른 길이 어떻게 하나요? 야 이것도 반지름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50-2t일 거 아니야. 내가 그럼 원하는 반지름이 나왔죠. 이 반지름 어떻게 나와요? 여기를 제가 x라고 하면은 x의 제곱은 50의 제곱 마이너스 50-2t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미 더할 필요가 없어요. 루트 씌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구하는 게 파이 x제곱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x제곱 바로 구했으니까 내가 구하는 거
이거네를 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넓이는 벌써 t에 대해 썼죠. t에 대해 썼고 이 문제에서 뭘 구하라냐면 또 변화율일 건데 제가 변화율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역에 대해 미분하는 거라 했죠. 변화율 기울기니까. 정의역이 누구라고 이 문제? t라고. 시간. 그러니까 미분하고 20초를 집어넣으라는 거 아닙니까? 자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상수니까 없어지고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에 앞에 2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50 마이너스 2t인데 이제 이거 1제곱 됐는데 얘 속미분 마이너스 2가 또 튀어나오면서 4 뒤에 있는 파이 상수 그대로 이게 바로 얘를 미분한 거죠. 여기 20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이죠? 40파이? 네 4번이죠. 994번도 할게요. 어쨌든 도형 문제는 웬만하면 싹다 할 거고 자, 이 도형 문제는 어떤 문제죠? 얘는 구가 아니라 원뿔이죠. 원뿔이면 또 이번에 뭘 쓰는 거예요? 닮음이죠. 그러니까 구 문제는 2차원으로 만들면 원 나오고 그럼 피타고라스였듯이 원뿔 문제는 제가 이걸 2차원화 시키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것이고 이 상태에서 제가 물을 채운다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채울 건데 그럼 어차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닮음일 거 아닙니까? 뿔 문제는 닮음일 거고 구 문제는 피타고라스일 거예요. 이건 거의 정석적인 거기 때문에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네 학교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했죠? 그런 애들일수록 도형을 못해요. 레알로. 근데 이미 어떻게 풀지가 머릿속에 잡혀 있으면 푸시면 돼요. 진짜. 솔직히 영어까지 바라고 싶긴 해요. 이번 시험을 다 잘 보고 싶으면 그러니까 수학 말고도 나머지 과목 잘 보고 싶으면 지금 보세요. 연수여고 2학년 아이들 쉬는 시간에 뭐예요? 공부해요? 안 할 것 같은데? 벌써 그런 분위기면 수업 시간에 다 자는 분위기면 쉬는 시간에 뭐 거의 도태기 시작인 것 같은데? 그쵸? 그때 앉아서 공부, 그건 아니야? 와, 아마 달라? 지은이네나 시연이는 공부해? 요즘은 문과반이라서 저희가 모의고사도 4명씩 그래, 오케이, 알았어요. 시연이는 공부해? 수업 되게 열심히 열심히 들어? 네, 네. 여긴 열심히 듣고, 여긴 아니고. 잠깐만, 지은이랑 시연이 같은 반이야? 아니야? 지은이는 어때? 반반 들어? 너는 어느 반이야? 지은아, 대답은 해야지, 지은아. 듣는 쪽으로 알고 있을게요, 그냥. 네. 혜선이는? 애들이 듣는 편이야? 근데 선생님이 수업을 막 그렇게 안 하고 거의 자주 네, 알겠습니다. 진도를 나가는데 그냥 설명하고 저는 교과서 문제 알아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문제고 어떤 학교죠? 애들이 풀어달라는 풀어주는 애들이 다 그냥 자습하고 싶다고 시험을 그렇게 봤는데 자습을 하고 싶다는 거. 알겠습니다. 네. 지금이 기회라는 거 어쨌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네, 진짜. 네, 하여튼 애들이 열심히 안 하면 결국 도형 문제 정말 못하는 거거든요. 차원이네 반 친구들은 도형 문제 잘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보세요. 닮음이잖아요. 3대 10이랍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제가 여기를 x라고 하면 아니다. 여기 왜 x라고 해요? 자, 이 문제 뭐래요? 자, 물을 채우는데 아마도 매초 1초당 높이가 1씩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이 높이는 t겠네요. 1초당 1 늘어나면 t초면 t겠죠. 그럼 여기가 t면 여기는 10분의 3t겠죠. 비율 관계상. 벌써 끝났죠? 이게 부피를 구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러면 네, 4초 넓이에요. 쉽네요. 그럼 이거가 반지름이잖아요. 네, 100분의 9t 제곱의 파이가 이 수면의 넓이겠네요. 얘를 미분하고 몇 초? 4초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이건 무조건 닮음이라니까.
얘들아, 제일 처음에 설정할 때 이 t 있지, t. 문제에서 수면의 높이가 어쩌고야? 그럼 여기를 t에 대해 써. 자, 이 문제에서도 수면의 높이를 어쩌고 t에 대해 써. 그럼 나머지 다 t에 대해 나올 거야. 근데 얘는 피타고라스 이용하는 거고 얘는 발번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건 없다는 거. 해보겠고요. t에 대해 미분할게요. 50분의 9t 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t에다 4 집어넣으면 정답입니다. 25분의 18 파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3번. 네, 998부분도 해볼게요. 얘는 부피겠죠? 그러면 네, 근데 둘 다 원뿔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둘 다 원중이면 뭘 하지 그러면? 잠깐만요. 둘 중에 밑에 거 할게요. 둘이 똑같은 문제라서 사실 다를 게 없어요. 999번은 이번에는 부피. 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3, 9. 자, 그럼 2차원으로 봐서 딱 내리면은 자, 3, 9 이런 상황인데 자, 우리 차원인데요. 이만큼 찼대요. 자, 1초당 수면 높이가 얼마? 또 1이래요. 그럼 여기가 t초면 t가 됐겠죠. 그럼 여기 얼마? 3분의 t죠. 3대 1이니까요. 그쵸? 또 닮음이죠, 이거. 뿔은. 자, 그러면 자, 부피를 구하랬으니까 밑면적은 9분의 t제곱에다가 높이는 t 거기다 3분의 1 곱해주면은 원뿔의 부피가 나왔죠. 미분하고 파이 나왔어. 자, 미분하고 3초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미분하면은 9분의 t 제곱 파이 3초 넣으면 그냥 파이 1번입니다. 쉽죠? 그죠? 네. 자, 이제 넘어가서 1043번 여기 적분 부분인데요. 부정적분 부분 관련해서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적분 이론 설명 한 15분, 20분 정도 하고 제가 문제 싹 다 풀어드리고 또 예제 풀 시간 좀 풀고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미안하네. 상담을 오래 해서. 미안한 마음이 많다는 건 좀 알아줘. 걱정입니다. 응? 아, 종이 줄 거냐고? 해서가 필요 없대? 그래.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볼게요. 적분이란 네, 들어보세요. 얘들아, 미분이 한 단어로 보니 그러면 기울기요 라고 대답할 수가 있잖아요. 적분 한 단어로 뭐야? 지은아? 아, 지은이 오늘 눈이 자꾸 많이 나오셔. 적분은 한 단어로 뭐야? 한 단어? 두 단어인가? 근데 적분은 뭐야? 넓이. 아, 넓이긴 한데 그 앞에 뭐가 있어? 알겠어요. 채원이가 대답해줄래요? 뭘까요? 맞아요. 직사각형의 넓이. 네. 적분은요, 이거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직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적분에 관련된 정의와 개념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적분의 정의는 직사각형의 넓이입니다. 뭐 리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적분이라 리만 적분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 배우죠. 대학교 가면은 부채꼴을 이어서 붙이는 적분도 있고요. 뭐 선을 이어 붙이는 적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할 거는 직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자면 늘 말했지만 자, 이런 곡선 범위에 있는 곡선으로 그려진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궁금해. 이 밑에 곡선 부분 넓이가 궁금해. 어떻게 구할래? 라고 했을 때 우리 어떻게 구하게 되겠죠? 이렇게 쪼개서 구하기로 했죠. 그쵸? 그래가지고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직사각형 만들면 뭐가 생기느냐? 자, x축은 균일하게 자르는 거예요. 균일하게 등분하는 거예요. 아주 잘게 자를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 엄청나게 굵게 잘랐지만 실제로 적분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 얇게 잘라서 그 직사각형 넓이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좀만 정신 차려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데. 그럼 이 길이는 x를 잘게 자른 거니까 dx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델타 x가 x1과 x2 사이의 거리거든요. 즉 변화량, x의 변화량이 델타 x고 이 친구가 알파벳으로는 D란 말이에요. 그리스 로마자에서 알파벳 D랑 매칭되는 친구예요. 델타라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니까 보니까 보세요. 근데 이 차이가 아주 작게 줄어들면 차이가 있긴 한데 아주 잘게 자르면 그걸 스몰 d를 쓰게 돼요. 이렇게 dx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미분이 어떻게 돼요? dx분의 dy인데 왜 그러냐? 이게 어떤 뜻이에요? 아주 작은 x의 차이분의 아주 작은 y의 차이를 나누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아주 가까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하려면은 작은 x의 차이분의 작은 y의 차이 해야 되겠죠. 미분이에요. 그래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dx는 아주 잘게 자른 x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죠. 세로 길이는 그럼 뭐니? 세로 길이가 의외로 쉬워. 눈으로 잘 봐봐. 이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 함수값이에요. fx의 함수값. 그러니까 여기 x값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잖아요. 함수값. 아, 그럼 우리는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적분을 대충 식으로 세우면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작은 x의 차이에다가 y값, 세로값 곱한 거. 이게 직사각형 넓이인 거예요. 근데 얘만 띡 써놓으면은 그냥 직사각형 한 개짜리니까 앞에 이런 기호를 붙여줘서 이 기호가 뭐냐면 야 예를 들어 여기서 2부터 4까지를 할게요. 여기 2랑 4라고 하면은 야 x의 범위가 x값이 2부터 4인 애들을 내가 잘게 잘라서 거기 직사각형 싹 다 더해줄게라는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기호가 얘입니다. 인테그랄이라는 기호가 야 범위 여기서 여기를 직사각형으로 잘게 잘라서 싹 다 더해줄게 누적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분 기호잖아요. 그렇죠? 인테그랄이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적분이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부정적분 쪽은 대부분 식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정적분과 정적분의 활용을 갔을 때 문제를 굉장히 편하게 풀 수 있어요. 굉장히 편하게. 아시겠습니까? 엄청 편하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네,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테그랄 할 때 대부분의 애들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만 쓰고 뭐 1부터 2 이러면은 그냥 이것만 써가지고 답을 내는 애들이 있는데 사실 이러면 안 되고 자 이게 뭐 세로 길이 함수값 세로 길이 함수값 여기에 꼭 가로 길이도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이 기호가 나중에 정적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저 기호도 빠뜨리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아시겠죠? 어쨌든 인테그랄 기호 해놓고 야 세로 길이가 누군데 이 함수 어떤 함수가 있대 이런 함수값 이게 세로 길이 이건 뭐 x축을 잘게 자르는 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테그랄 gt dt라고 써져 있으면 얘는 뭐 뜻이에요? 야 가로 길이가 dt t를 잘게 자른 거 그럼 정의역이 t인가 보다. 정의역을 잘게 자르는 게 d 어쩌고잖아. 가로 길이. 세로 길이는 gt래. gt 뭐야? 아 g라는 어떤 함수가 있나봐. 이 g라는 함수가 있나봐. 이 함수 값들이 세로 길이를 오나 보다. 나 이 함수 적분하나 보다. 이렇게 바로 기호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이게 적분이고 적분법은 다 아시죠? 적분법은 뭐냐? 거창한 게 아니고 이거죠. x의 n제곱을 적분해라 라고 하면은 n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x의 n 플러스 1 요거 나오는 건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부정적분인 경우에는 더하기 적분상수 c를 붙이죠. 부정적분이 뭡니까? 부정적분은 부정확한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분을 하긴 할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넓이를 구할 건데를 안 알려줬기 때문에 부정확한 거죠. 하지만 식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분이 식적인 의미와 그래프적인 의미인데 그래프적인 의미는 뭐예요? 예를 들어 x의 n제곱이 이렇게 생겼대요. n이 짝수인가 봐요. 자 그러면 야 어서부터 어디 적분해? 라는 게 안 나와 있으니까 이 자체로 그림 자체로도 부정적분이고 그 다음에 식적으로는 어떤 겁니까? 식적으로는 이거죠. 자 n 플러스 1에 1 x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0이랑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 빼기 200이 있습니다. 이 둘은 다른 함수죠. 여기까지 똑같지만 상수가 다르죠. 하지만 얘네 둘 다 미분하면 이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의 원래가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겠어 라서 식적으로도 부정적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상수 부분을 항상 붙여줘야 됩니다. 상수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있었을 거예요 라고 붙이는 거죠. 이게 부정확한 적분이 되겠죠. 식적인 의미로 어떻게 봅니까? 네, 그러니까 식적인 의미의 적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적분을 하고 나서 다시 이 친구를 미분했을 때 안에 있는 친구 나오면 4일 적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식적인 의미죠. 그래프적인 의미는 정적분에서 훨씬 많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n들 이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인테그랄이라는 기호에 뭐라고 하지? 원류? 엄마? 양승진 쌤이 엄마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자 얘 엄마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얘 원래 원류 얘 모태가 누구냐면은 시그마 좀 약간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확통을 배웠으면 좀 더 얘기하기 쉬운데 확통에서 통계할 때 그 이산확률 분포랑 연속확률 분포 하면은 좀 쉬운데 어쨌든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시그마는요 낱개로 떨어져 있는 애들을 더하는 거거든요.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더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낱개로 떨어진 애 더하는 걸 이제 인테그랄은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냐면 연속으로 쭉 더하는 거예요. 연속으로. 이해하셨어요? 인테그랄은 연속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으로만 얘기하면 그래서 인테그랄 내부에 들어와야 될 함수는요. 연속이어야 됩니다. 일단 원래 근데 이게 학교 책에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등과정에서는 연속인 함수만 접근하라고 하는데 대학교 때 가면요 함수가 연속이 아니어도 접근합니다. 접근이 돼요. 네, 리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접근 리만은 연속인 함수만 접근한다고 정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연속이어도 접근할 수 있지만 연속입니다. 어쨌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무한계로 쪼개면 직사각형 길이 하나 낱개로 더할 수가 없잖아요. 연속적으로 쭉 스캔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인테그랄로 바꾼 거예요. 시그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그마는 낱개로 더하는 애라서.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게 왜 했냐면 왜 인테그랄 기호의 원류가 시그마라는 얘기를 했냐면 시그마의 특성 다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시그마의 특성 기억을 하셔야 되겠는데 먼저 하나 해볼까요? 시그마 am 더하기 bm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시그마 am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bm으로 떨굴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안 되죠. 시그마 am 곱하기 bm은 시그마 am 곱하기 시그마 나누기를 생각할게요. 이걸로 떨굴 수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n이 1부터 뭐 10까지라 하면은 얘는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죠. 근데 얘는 1부터 10이라고 하면 얘는 A1부터 A10 더한 거고 얘는 B1부터 B10을 더한 거겠죠. 보세요. 둘이 곱하면 A1, B1, A2, B2 A1, B1, A1, B2, A1, B3, A1, B10 A2B1, A2B2 하면서 엄청 많이 나오죠. 이쪽은 A1, B1, A2B2, A3B3 얘밖에 안 나오는데 그쵸? 같지 않거든요. 자 보세요. 인테그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테그랄
인테그랄 fx 더하기 gx 플러스 마이너스는 인테그랄 f dx 더하기 인테그랄 g dx로 떨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안 돼요. 인테그랄. 이거 말고도 이런 특성도 있죠. 여러분들 시그마의 특성, 그러니까 인테그랄 문제가 만약 기억 니은띠에서 나왔는데 헷갈리시잖아요. 그럼 시그마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그마는 좀 더 익숙하니까. 자 보세요. 0부터 10까지 f dx를 제가 0부터 5랑 5부터 10으로 쪼갤 수 있다면 10으로 쪼갤 수 있다면 이렇게 시그마 마찬가지죠.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은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an 더하기 시그마 n은 6부터 10까지 an으로 쪼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인테그랄도 다 되는 것들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쌤 근데 왜 얘는 0부터 5고 또 5냐? 얘는 6인데 얘는 낱개니까 얘는 연속적이니까 그렇죠? 연속적이니까 이렇게 쪼개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하면 또 이래요. 시그마 n이 1부터 7까지 an 더하기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 bn이 있다 칩시다.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 an 더하기 bn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a6, a7 튀어나와야죠. 그쵸? 그쵸? 뒤에는 봐봐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뒤에 시그마 n이 6부터 7까지 an 삐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인테그랄 보세요. 인테그랄 0부터 7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gx dx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f하고 g는 더할 수 있어요. 그쵸? 0부터 5까지 한 번에는 더할 수 있고 대신에 남아야죠. 인테그랄 5부터 7까지 f는 남아야죠. 그쵸? 이런 것들이 다 시그마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말해주는 거거든요. 우연찮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시그마가 모태로 인테그랄이 태어난 거예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인테그랄은 시그마의 특성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이 정도 설명까지만 하고 직사각형의 넓이로 한 번 더 알 수 있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이제 활용 쪽을 가면은 제가 뭐 이제 이론 설명할 거 말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 유형에 따라 설명해 줘야 될 거 말고 간단한 이론 설명 다 할 건데 자 이런 거 해봅시다. fx와 gx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라고 할 때 자 볼게요. 그럼 fx가 이렇게 생겼고 해볼게요. fx가 이렇게 생겼고 자 gx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자 여기를 제가 알파 여기를 베타 x가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 넓이니까 여기랑 여기 말하는 거거든요.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먼저 인테그랄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너네가 구하고 싶은 곳에다가 직사각형 하나 그리세요. 그냥 그리세요. 이거 그냥 진짜 저기 띄고 뜬금없이 그려놔. 야 그럼 봐봐 가로 길이 뭐라고? 무조건 dx라니까 x를 잘게 자른 거. 근데 세로 길이 봐봐. 세로 길이 흰색에서 노란색 뺀 거네. 흰색에서 노란색 뺀 거네. 세로 길이 fx-gx라고 쓰면 되잖아.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그럼 여기 넓이 쭈르륵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직사각형 대표적인 거 하나 딱 그리고 걔 거 가로 세로 다 갖다 박으면 되는 거야. 이게 인테그랄 기호 표시잖아. 봐봐 더하기 베타부터 감마까지 넓이 구하라고 넓이는 양수니까 자 직사각형 그려봐. 자 가로는 여전히 dx고 세로 봐봐 세로 노란색에서 흰색 빼네. 야 그럼 노란색에서 흰색 빼는 게 직사각형의 높이면은 갖다 써.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활용 부분 문제를 풀 때 그냥
높이가 뭘까? 궁금해? 그럼 직사각형 하나 그려 그냥. 니네가 접근하는 두 감에서 그려봐. 그런 다음에 그 친구 높이 위에 함수 아래 함수 빼면 돼. 그쵸? 이거를 뭐 센수학이든 마플이든 이런 데서는 외우라고 시키는데 이 식을 외우라고 시키거든. 아 진짜 그러지 마. 너네 눈 있고 직사각형 넓이 구할 줄 알잖아. 하나만 그려놔. 다 보인다니까? 정말로? 그러시면 되겠네. 자, 이 정도면은 조건에 대한 설명은 좀 됐고요. 속도가 속도는요, 나중에 그 단어 들어갈 때 한 번 더 설명하려고요. 왜냐면 이번에 좀 많이 까먹으시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1043번입니다. fx가 인테그랄 x 곱하기 gx dx 네 이거고요. dx분의 d 하고 괄호 있고 fx 빼기 gx 이게 4x 세제곱 플러스 2x래요. 자,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dx분의 dy가 x를 잘게 자른 거 분의 y를 잘게 자른 거고 이게 y 프라임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결국 봐봐. 아까 그림적으로 보면은 가까운 두 점의 작은 x, 작은 y 기울기 구한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했죠. 식적으로